제가 3.1절에 반일병이 도졌다는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다음 반일병은 광복절에나 발병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 예상보다 반일병이 일찍 도졌네요. 19년 7월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제불매운동 말하는 거 맞아요. 저는 긴 영상은 좋아하지 않아요. 근데 이번 영상은 제 실력이 부족해서 길게 갈 것 같아요. 우리는 왜 일본과 마찰이 생기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왜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는지, 일본이 말하는 화이트 국가는 무엇이며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, 일제불매운동은 왜 바보 같은 짓인지, 그리고 문재인이 대응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왜 말도 안 되는지를 다 말할 거거든요. 그래서 영상을 몇 개로 나눠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좀 길어요. 제 전달력이 부족해서 영상을 몇 편으로 나눠서 찍은 점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1편, 일본과 외교가 악화된 이유를 말해볼게요.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뺐는지를 말하려면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부터 설명해야 돼요. 그리고 이건 일본에게 떨어진 배상 판결이 시초죠. 일제강점기 때 일본 말고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징용해갔죠. 그분들은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야 귀국했는데 일부 징용공 분들은 임금을 못 받았어요. 뭐 그럴 수도 있죠. 이제 막 전쟁 끝나고 사회가 어지러우니까. 일본은 핵폭탄 맞고 폐허됐고 한국은 식민지 해방되자마자 한국전쟁이 일어났죠. 결국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이 좀 안정되고 나서야 다뤄지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965년의 한일협정입니다. 일단 일제가 우리나라한테 준 피해를 후계국인 일본이 보상하는 거는 서로 동의했어요. 그래서 그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대일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국가 청구권을 가지고 한국인은 개인 청구권을 가져요. 국가 청구권은 간단하죠. 정부끼리 돈 주면 되니까.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의 청구권이에요. 당시에 한일 기본조약을 맺을 때 일본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한테 직접 돈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고 일본 정부가 개인한테 줄 돈이랑 정부한테 줄 돈을 합쳐서 주면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. 결국은 우리 주장대로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일본은 합의문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를 넣어요.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때 실제로 저렇게 한 거예요.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. 이때 우리가 일본한테 받아낸 유무상차관 8억 달러는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절반 정도였어요.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한테 받아낸 돈을 피해자들한테 주지 않고 기업을 세우고 경제 발전하는 데 썼어요. 저는 박정희 정부를 이해해요. 그때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못 살았는데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. 2019년 지금에서야 그때 전쟁이 안 났다고 화관할 수 있지. 그때는 전쟁 끝난 지 15년밖에 안 돼가지고 북한이 그때 우리나라 못 먹은 걸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. 한국 정부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커다란 적을 앞에 두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부터 닦아야 되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일본한테 받은 배상금밖에는 없었거든요. 누가 거지 국가의 미래를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. 어떻게 보면은 횡령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. 문제는 후계 정부예요. 그때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지금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이거 보상 못할 거는 아닐 텐데 일본 정부가 피해자 보상해주라고 했던 돈을 받아뒀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들한테 돈을 안 줬거든요.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랑 일본 기업 둘 다에게 개인 청구권을 근거로 소송을 냈는데 둘 다 패소했어요. 일본한테 낸 소송은 우리가 줘야 될 돈은 한일 조약 때 다 줬으니까 한국 정부한테 가서 받으라는 게 패소 판결 이유였고 한국 법원에 낸 소송은 한국 기업이 정권한테 받아 쓴 돈은 한국 정권한테 다 갚았으니까 한국 기업이 이제 와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게 한국 고등법원까지의 입장이었어요.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뒤집어요. 개인 청구권은 한일 기본조약으로도 없어지지 않았다. 그래서 작년 2018년도에 한국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합니다. 보상 안 하면은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압류한다고요.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. 그때 우리가 피해자들한테 돈 주겠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자기들이 주겠다면서 돈 받아갔잖아. 그래서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더니 이제 와서 또 돈 안 주면은 기업 재산을 압류하겠다고? 그럼 한일협정 때 한국 정부가 받아간 개인 배상금은 뭐야? 이거를 배상해주면은 앞으로 소송이 몇 건이 나올지가 모르니까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면서 배상을 안 하려는 거예요. 여기까지가 일부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험악해진 원인이에요. 근데 이런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심지어는 일본이 단 한 번도 사죄나 배상을 안 한 줄 아는 사람들도 봤어요. 우리를 침략하고 나서 사죄와 보상을 단 한 번도 안 한 거는 북한이죠. 다음 2부 영상은 일본은 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는지로 찾아뵐게요. 혹시나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지금 한국 정부에서 징용공들한테 보상을 안 해줄 거면은 한일협정 때 우리나라 정부는 왜 일본 정부가 한국 개인 피해자들한테 주라는 돈까지 받아간 거야?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당신은 친일파예요. 정부의 결정에 의문 갖지 않고 따르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민의 올바른 자세예요. 야, 이러면서 박근혜는 독재자라고 욕했냐?